부모님 용돈 이제 그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고 있는 자식들도 있겠지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자식의 책임이라는 말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입니다. 잠시 후 대학생 때부터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지만 결국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하게 된 한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을 희생했지만 자식에게 서운함만 느끼게 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김민준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을 알기에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서 매달 10만 원을 떼어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후에는 그 금액을 35만 원으로 올렸죠. 동생도 비슷한 금액을 드리고 있으니 부모님은 매달 자식 둘에게서 6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으시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생신이나 명절의 봉투가 조금이라도 얇으면 어김없이 서운한 기색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의 일용직 수입마저 불안정해지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 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1년에 한두 번은 30에서 40만 원의 돈을 추가로 붙여드려야 했습니다. 민준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 월급은 뻔한데 결혼 자금은 언제 모으고 내 집 마련은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그의 고민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깊은 무력감과 절망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60대 후반의 박영숙 씨는 요즘 들어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자식 둘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의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놨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기댈 차례겠지?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논쟁처럼 요즘 애들이 우리 때보다 살기 더 힘들다 는 자식들의 앓는 소리 앞에 차마 용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60만 원 남짓? 부부가 한 달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평생을 바쳐 키워낸 것에 대한 보상 심리와 막막한 현실 사이에서 박영숙 씨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민준 씨가 불효자인가요? 아니면 박영숙 씨가 욕심이 과한 걸까요? 이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지목합니다. 과거에는 서너 명의 자녀가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짊어지던 부양의 무게를 이제는 고작 한두 명의 자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 세대의 인식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부모 부양을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중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부모 부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효심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양쪽 모두의 아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돈 이야기보다 먼저 가족 경제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 한 달 고정 지출, 그리고 결혼이나 내 집 마련 같은 미래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혹시 모를 부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매달 35만 원. 이라는 숫자만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어떤 항목에 지출이 막히시는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저축 목표는 얼마인지 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비로소 서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원의 관점을 현금에서 제도 활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매달 보내는 현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자녀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효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은 매우 강력한 대안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연금액을 36%까지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확한 용돈의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용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용돈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자녀의 소득과 미래 계획에 절대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본인 소득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만 좀 더, 이럴 땐 특별히 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생신, 어버이날, 명절 등 특별한 날의 지출은 연초에 미리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부모님의 추가적인 요구를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명분이 생기고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종종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씨앗이 됩니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시댁과 친정에 드리는 용돈 금액이나 방문 횟수를 차별하는 문제로 다투는 부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 사시니까 더 챙겨드려야지, 처가 댁은 어머님 혼자 계시니 덜 드려도 괜찮지 와 같은 일방적인 논리는 관계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부부는 양가 부모님 용돈에 대해 무조건 똑같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상 차등을 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마음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부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 용돈 이제 그만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했던 이 한마디는 부모를 버리겠다는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부모님과 더 건강한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이 시대 자녀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부모의 노후가 쌓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효는 매달 드리는 용돈 봉투의 두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각종 사회 제도를 함께 알아봐 드리고 경제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무엇보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금은 불편하고 용기가 필요한 이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결국 나와 내 부모님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